지금 이 시간 미국 현지 상황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유진리 본부장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벽 시간에 연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에 나서서 대선 승리를 확신하면서 국가적인 치유와 또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죠. 그리고 경제,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country together, 우리는 모든 국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코비드-19나 경제 기후 변화는 뭐 누가 되든 간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했던 부분은 그 체계적인 인종 차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곳에서 많은 표를 잃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흑인들을 과잉 진압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좀 하게 되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이민법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한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후보 특유의 어떤 그 화법, 강한 카리스마는 없지만 온화하고 푸근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친근함 이런 것들이 또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은 좀 이렇게 박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평가가 있었네요. 미국 대선은 사실 전통적으로 후보자의 패배 승복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대선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하는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선언 가능성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소송전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패배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본인 말대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복을 인정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 우편 투표가 계속해서 개표가 되면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에 연관된 뭐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뭐 주 상하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약진을 해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데이비드 폴드 상원의원이 다시 또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의 자리가 영향을 미쳐서 쉽게 내가 졌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한 선거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대선 사상 가장 많은 7천만 표 이상을 얻어서 열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까? 물론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안들 소수 민족들이 시민권을 획득을 많이 했고요. 그만큼 이제 이민 역사가 깊어졌죠. 그리고 신규 유권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권이지만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많은 흑인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곳 애틀란타에서도 한인 단체들이 나서서 그동안에 그 한인 할머니들, 시민권자지만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그런 할머니들 집으로 다 방문해서 투표장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그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던 마치 그 운전면허증 있는데 장롱에다 깊이 놓고 운전 안 하던 분들이 자동차를 몰았던 것처럼 미국의 특이한 선거 제도가 있죠. 시민권자라 그래서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유권자 등록 한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안들, 소수민족들이 시민권을 획득을 했고 신규 유권자가 많이 나왔고 잠자던 흑인들이 다시 투표장을 찾았다. 이것이 민주당으로 많이 몰렸다. 그런 분석입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이제 모든 투표가 개표가 될 때까지 침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만 따져도 잠정 투표 유효성 검증을 위해서 지금 개표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는 또 분리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금한 게 과연 대선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편 투표 개표일이 다 주마다 달라서 지금 대충 보면 11월 19일이나 20일경이 돼야 공식적으로 좀 마치게 되는데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그리고 또 투표를 잘못한 사람들이 3명의 참관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표가 유효표가 될 것이냐 또 실격이 될 것이냐 또 그런 것도 가려야 돼서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어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지금 97% 투표를 벌이고 있는데 피닉스의 마리코타 지역에서 토요일 날 오전 11시쯤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지아는 현재 지금 계속 개표를 하고 있지만 2, 3일이 더 걸릴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하는 주 중에 하나가 네바다 주인데요. 여기는 11월 10일까지 우편으로 도착하는 것을 받고 그리고 11월 16일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11일까지 마무리를 한다 하지만 변수가 있어서 주말 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11월 10일이나 20일 정도 최종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9일이나 20일쯤 예상된다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각종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이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673억 원의 소송 비용 모금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도 모금 운동을 시도하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도 지금 그 소송 비용을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틀란타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후에 그 밤에 와칭팔이라 그러죠. 어떻게 개표 현황이 전개가 되는가 그것을 보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공화당 후보들은 뭐 각자 호텔이나 식당이나 각자 집에서 각자 지지자들을 모시고 그렇게 했고요. 이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가 다 한 장소에 모여서 1인당 125불 정도의 테이블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면 600불.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이 양당이 소송 자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유독 우리가 이렇게 큰 6천만 달러를 모금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화당은 그 소송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입력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 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금 운동에 나서는 것은 어떤 쇼맨십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양당 모두 이 소송에 대해서 나라 돈은 쓰지 않고 지지자들의 그 후원금으로 소송을 치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기관 고위 관리를 기습적으로 해임하는 등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한 논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에 보복적인 물갈이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관련해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보다는 그 사업가적인 특성이 많아서 각자 그 직함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나눠줍니다. 비근한 예로 에스퍼 국방장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한국에 대해서 방위 및 부담 이것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국무장관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로 변경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교체가 나오는 것은 뭐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임기 만료이 되면 누수 형상이 있죠. 내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나는 계속할 것이다. 소송을 계속해서 내 자리를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본보기에 해당하는 그런 인사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랑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많이 합니다. 다른 강요들이나 그런 장관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한국 혈맹인 한국 대통령과는 대화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이 그 밑에 아래 부하들을 경질시키거나 임무를 주어졌을 때 충분히 못하게 해줬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사학과처럼. 그런데 이번에 급작스러운 교체나 해고는
나는 건재하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지만 비서실장도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도심 곳곳의 시위로 감염 위험은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뭘로 꼽고 있을까요? 일단은 경제가 제일 넘버원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회복 이것이 어쩌보면 더 급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은 지금 대선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대선이 마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돼서 차기 지도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각 주마다 폐쇄도 네. 하고 학교도 문을 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함께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류진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